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분은 임차권 등기 설정을 강제 경매 이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가 있은 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한 거죠. 물론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항력은 인정받지만 배당을 받냐 안 받냐는 안녕하세요. 안중현의 키포인트 안부장입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 임차권 등기와 배당 요구 이 두 가지를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노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차권 등기와 그다음에 배당 요구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먼저 나눠볼게요. 여기 사건을 보시면 2023 타경 6078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거의 앞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자는 거죠.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소유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가 나와 있습니다. 압류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주인한테 세를 얻어서 이렇게 세입자가 살다가 이사 갈 날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증금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주니까. 그리고 나는 이사는 가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이사를 간 걸로 심의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임차권 등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면 되죠. 그러나 이제 세입자의 여건에 따라 이사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최초 우리가 했던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거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권리가 그대로 존속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배당을 한번 볼까요? 그때 경매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압류 있는데 가장 먼저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 기입 등기 날짜 이전에 이제 임차권을 설정하면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서 이 사람 임차권 등기 설정했네. 당연히 배당 받는 권리자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 배당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런 임차권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저렇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당연 배당권자가 되어서 배당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이 사람 돈 줘야겠네 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네, 아쉽게도 요거는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매물이라 아직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상상을 해보죠.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거기에 분명 전입일자, 확정일자 있을 거고요.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임차인은 배당 요청을 한 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정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배당을 받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연 배당권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강제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설정하고 나간 세입자들은 배당을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당 신청을 몰라서 못해도 당연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하고 한번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똑같이 케이스 두 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둘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사례, 저희가 방금 본 사례죠. 그런데 두 번째 사례는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세입자가 잘 몰라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임차권 등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케이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어서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왜? 당연 배당권자로 인정받아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경매 기입 등기 후 임차권 등기를 한 세입자 중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배당을 하면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될까요?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단
대항력은 인정받아요. 왜?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케이스가 있느냐? 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낙찰자한테 떠미는 거죠. 자,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낙찰자는 저 사람 당연 배당권자로서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겠네. 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면서 입찰을 하겠죠. 시세만 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네 번째 케이스에 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찰자는 저 세입자가 당연히 배당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떠안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2023 타경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우리 그냥 3억이라고 합시다. 3억짜리 집을 얼마에 낙찰받았습니까? 1억 1천에 낙찰받았습니다. 아싸! 3억짜리 집을 내가 1억 1천에 낙찰받았다. 되게 좋겠죠? 3분의 1 가격으로 하나의 집을 낙찰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분은 임차권 등기 설정을 강제 경매 이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가 있은 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한 거죠. 물론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항력은 인정받지만 배당을 받냐 안 받냐는 이분이 배당 신청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여기 보면 전입신고 했어요.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분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낙찰자가 줄 때까지 버팅기면 됩니다. 누군가 낙찰을 받을 때까지. 나 실수로 내가 배당을 안 했어. 배당 신청을 안 했어. 멍청해. 그러나 이제 멍청하지만 안 멍청한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대항력을 인정받아서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큰일 난 겁니다. 사실은. 낙찰자가. 저희 사례를 보면 이분은 3억짜리 집을 1억 1천에 사갖고 와 정말 좋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 세입자의 보증금 1억 7천까지 떠안을 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1천에 낙찰받았지만 이분은 3억짜리 집을 2억 8천에 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경매가 사실은 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알고 경매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빈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컨설턴트가 필요한 거죠.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다면 이 세입자 보증금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싸게 낙찰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급하게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브리핑 보고서를 드리죠. 여기서 입찰하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분명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사례를 잘못 보고를 드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계약서에 보면 저희 보고와는 달리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면 마이옥션이 그 피해액을 100% 배상합니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보고를 믿고 안전하게 진행하셔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 가입비 55만원, 110만원 사실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 많은데요. 사실 여러분이 얻는 이득에 비하면 그게 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험 하나 들고 경매를 진행하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임차인과 배당 신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경매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경매로 분명히 돈 벌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다가 저렇게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컨설팅 가입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더 많은 안전을 취하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다. 그리고 전문가는 수없이 많은 경우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수없이 많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돈 벌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현의 키포인트 안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